자, 1월 6일자 월스트리트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CES 2022에 나왔던 새로운 내용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메타 모빌리티 시대를 선언한 현대자동차 이야기부터 보시죠. 자,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직접 CES 2022에 왔습니다. 로봇계와 함께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요. 이제 메타 모빌리티 시대를 열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모빌리티가 이제 생활 전반에 침투한다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그림에서 보시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 이제 요게 현대자동차 선보이고 있는 이제 자율주행 버스이고요. 이러한 차들, 이제 모빌리티들이 기술들과 다 결합을 해서 이제 앞으로 갈 것이다 라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모빌리티 오브 띵스라고 하죠. 뭐 MOT라는 개념인데, 이제 모든 자율주행 기술들 그리고 로보틱스 기술들이 모빌리티에 적용이 될 것이다 라는 걸 핵심으로 발표를 했고요. 자, 미래에는 사물의 이동 제한이 없어지고 모빌리티와 메타버스가 결합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것을 이제 메타 모빌리티라고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안에서 집에 있는 로봇에 접속을 해서 집안일을 시킬 수도 있고요. 로봇이 만진 이제 반려견의 촉감도 이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촉감까지 담는 이제 기술들,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로봇 기술이 또 중요하다 보니 이제 현대자동차는 이런 로봇 기업도 인수하는 등 이런 기술들을 보이고 있죠. 이런 걸로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P&D 모듈을 발표를 했는데, P&D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그 앤드 드라이브 모듈이라고 해서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모빌리티 오브 띵스로 갈 수 있게 이제 적용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들이 자율주행되고 이제 로보틱스의 판단, AI의 판단으로 간다는 거고요. 자, 이동 제약의 모빌리티의 이제 기술, 이동 제약이 없는 기술들을 개발하겠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요거 이동 제약이 없다는 건 요겁니다. DNL 모듈을 탑재한 모베드라는 건데, 이렇게 막 경사도 올라가고요. 이런 문제도 전혀 없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현대차 로봇 아틀라스와 현대차 로봇 스팟 등 이제 인간과 유사하게 생긴 로봇 기술을 활용해서 더욱 이런 걸 발전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참 요 행사에서 사람들이 많이 구경했습니다. 많이 왔고요. 이제 이 발표를 듣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로보틱스에 투자한 이유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정의선 회장이 인류의 삶에 기여하고 싶었다라는 말을 하고요. 인류가 보다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뭐 다양한 이제 시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죠. 자,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로봇 기술 전담팀 로보틱스랩은 지금 마비 환자들이 착용하고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료용 웨어러블 기기 맥스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FDA의 승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봇이 결국에는 모빌리티 핵심이 될 것이다.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인데, 로봇이라는 것과 자동차는 멀어 보이는데 이게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전기차 시장은 올해 CES에서도 큰 화두입니다. 이제 GM 같은 경우에도 실버라도 EV를 보일 거고요. 포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게 보통 일반적인 포드 F150인데 이런 전기차 버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 나온 뉴스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또 모빌리티의 미래, 자율주행 트랙터도 나왔는데요. 자, 먼저 소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소니라는 전자회사도 이제 전기차를 만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좀 재미있는 뉴스여서 현지에서도 좀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소니 모빌리티라는 사업부를 세우고 SUV 시제품인 비전 S02를 공개했습니다. 이거고요. 이게 공개되면서 현지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 깊게 좀 봤던 것이고요. 한번 볼까요? 이겁니다. 이게 C모델인데 그림은 예쁘죠. SUV 형태고요. 소니가 만들었다는 거. 이게 일단 가장 큰 관심이. This is our new prototype SUV. Vision S has been developed on the foundation of safety, adaptability, and entertainment. 자, 이렇게 발표를 하는 모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전기차 제작을 선언했습니다. 재미있죠? 소니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고, 또 소니는 요번에 플레이스테이션 VR2라는 모델도 공개를 해서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대표적인 콘솔 기기를 이제 게임 화면으로도 즐길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SUV를 공개를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도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자, 트랙터가 이제 농사를 척척 지을 수 있는 자율주행 트랙터가 선보였습니다. 이제 존디어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스스로 움직이면서 농장 관리까지 하는 자율주행형 트랙터입니다. 이게 참 또 이제 자동차가 도로 위에서만 다니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렇게 농지, 이런 도로 밖에서까지 나온 자율차까지의 기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공장으로 가볼게요. 자율주행 트랙터뿐만 아니라 물류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자동화 기술,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로봇 아이작 같은 경우에도 공개가 됐는데, 이건 엔비디아 반도체 회사에서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동차들의 모습은 다 자동차 회사들이 만들었었는데, 여기에서 요즘에 이번 CES 2022의 트렌드는 자동차 회사가 아닌 회사들이 이렇게 선보였다는 거. 이게 참 인상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할 소식은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리는 미래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전자는 철저하게 MZ세대를 잡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를 한 항종이 이제 사장인데, 이번 발표에는 MZ세대들이 발표자 중 절반 가까이가 됐습니다. 그만큼 삼성이 MZ세대에 공을 들인다, 이걸 살펴볼 수 있었던 모습인데요. 이게 발표일의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에 발표를 했었고요. 자, 어떤 제품들이 공개됐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삼성전자 내놓은 제품, 이제 첫 번째로 내놨던 건 갤럭시 S21 펜 에디션이죠. 이제 갤럭시 S21보다 조금 사양을 낮춘, 그리고 가격을 낮춘 모델로서 1월 11일 날 출시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디세이 아크 차세대 게임 전용 디스플레이인데, 이제 게이밍 디스플레이, 게이밍 모니터에도 고급 그리고 고사양의 디스플레이 기술들이 들어간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크 형태의 곡면형 이제 디스플레이로 승부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디스플레이 그런 거에 좀 잘하고 있는 거고, LG 같은 경우에는 더 키우고 있죠. 더 크고 더 좋은 이제 큰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런 차이가 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더 프리스타일이라는 초소형 휴대용 빔 프로젝터를 내놓으면서 이것들을 선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비스코프 아시죠? 냉장고와 가전 전반에 있는 비스코프 제품에 대해서도 좀 더 강화를 할 것이다, 잘 가져갈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스코프의 핵심은 원하는 색상과 디자인을 조합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워낙 또 인기가 있다 보니 삼성에서도 확장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휴대폰에까지도 비스코프가 들어갔고요. 다양한 모든 삼성이 생산하는 제품 전반에다가 이러한 비스코프 스타일을 들어가겠다. 이런 것도 어찌 보면 MZ세대의 입맛에 맞춘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조연설 주제로 미래를 위한 동행이라는 주제를 잡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는 모두가 공존하는 세상의 가치를 일깨웠다면서 정자업계와 고객사, 소비자 모두가 작은 변화를 만들어 동참한다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요즘에 최대 화두이기도 한 친환경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삼성은 잘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증강현실 스크린을 적용한 자율주행차도 선보였는데요. 자동차를 직접 개발하는 건 아닌데 이런 자율주행 기술을 삼성전자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 접는 폴더폰도 보였고요. 비대칭으로 접히는 폴드폰도 보였습니다. 이런 미래 기술, 혁신 기술도 삼성은 절대 뒤지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를 했네요. 이런 부분이 재미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CES 뉴스를 좀 다뤄봤고요. 내일은 좀 더 알차고 재미있는 중시 소식으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